오늘의 뉴스에일 라이브 첫 코너는 가장 뜨거운 소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라이브 플러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새해 벽두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미군 특수부대에게 전격 체포됐죠. 그러면서 그 파장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마두로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물론이고요. 평소에 식사와 간식은 뭘 먹고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어디서 뭘 하고 키우는지까지 다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 단위로 동선과 움직임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를 궁습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체포해서 끌어냈는데요. 그러면서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무려 13년 동안 이어졌던 마두로 정권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듯이 봤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마두로 대통령 지금 이 시간 현재 뉴욕 맨하튼에 도착해서 마약 단속국으로 넘겨졌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말을 건네는 모습도 화면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이 모습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애써 의연하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두로 대통령이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첫 번째 법정 출석한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브루클린에 위치한 이 구치소, 뉴욕시 전체에 이 구치소가 한 곳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수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치소가요, 평소에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뭐 시설도 매우 열악하고 들리는 말로는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고 더욱이 여기는 또 거물급 범죄자들이 수감된 그런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주로 이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그 보험회사 CEO가 네. 거리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총격 살해범이 지금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중죄를 져가지고 이제 중형이 예상되는 그 범죄자들을 네. 그 관리하는 특별한 교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주 이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들, 퍼프데디라고 유명한 가수죠. 이 사람도 여기에 지금 수감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뉴욕 이 구치소, 브루클린 구치소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수감을 시킨 건가요? 이유가 있다면서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의 제목은 네. 그 마약 그 밀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약 밀매와 이제 여러 가지 그 테러리스트들과의 금전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 뉴욕 남부지검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 남부지검에서 이제 저 문제를 관할하다 보니까 아하. 그 마약 단속국이라든가 FBI도 도움이 되지만 그 법집행 그 해당 기관은 뉴욕 남부이기 때문에 네.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서 이제 구금을 하고 네. 뉴욕에 있는 재판소에서 이제 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 재판에 이 전문인 법원이 있는 곳이고, 또 한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1기 때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를 해놓은 곳이 또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재판과 처분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의 명분, 대외적으로는 마약 밀매를 근절하겠다라는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을 이 마약 밀매 조직의 수괴라고 혐의를 지금 씌운 상태죠. 자,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석유 자원을 가지고 싶어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속내라기보다는 아예 이번에 군사작전을 실시하면서 대놓고 나는 석유 자원을 가져오려는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혔죠. He personally oversaw the vicious cartel. They were pumping almost nothing by comparison to what they could
have been pumping and what could have taken place.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the oil infrastructure, and start making money for the country. 자,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과거에는 미국의 주유소 역할을 했던 곳인데 지금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차베스 대통령이 와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석유 시설을 다 몰수를 했어요. 그리고 정권을 이양받은 이 마두로 대통령 끝까지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다 뺏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베네수엘라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저 석유 문제로 틀어진 그렇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마두로 정권 이전에 그 차베스 정권 때 미국의 석유 시설을 전부 다 국유화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쫓겨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미국은 그 차베스 정권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때부터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마두로 이것도 이런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통한 제거 이것이 이번에 처음 계획된 게 아니고 트럼프 일기 때도 네.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기억해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왔다가 네. 판문점에 잠깐 들려서 김정은 잠깐 만난 적 있었죠. 그렇죠. 그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하던 존 볼튼은 참석을 안 했어요, 여기에.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그 베네수엘라 가지고 작전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 왔던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사실 트럼프 일기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네. 항상 미국은 이제 결국은 뭐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뭐 경제 발전 이런 걸 얘기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하시듯이 그 기조에는 석유 문제가 있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네. 이번에 트럼프 밑에서 같이 도와줬던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네. 이 사람이 쿠바 난민 이민자 출신입니다. 아하. 이분이 쿠바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또 그분이 영향을 미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 사회에 있는 라틴계 주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언론들, 국제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을 마약 근절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석유 자원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중국 견제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석유 수입에 중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얻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중국이 석유 수입이 막히면서 베네수엘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를 수입해 왔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미국이 다 가져가면 중국을 자동적으로 또 견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1대1로라고 해서 제3세계에 엄청난 그런 돈을 빌려주고 또 항구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그런 1대1로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요. 베네수엘라하고는 석유 수입과 관련된 1대1로의 어떤 그런 그 과정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석유 수출을 봉쇄하니까 중국이 그걸 사들였거든요. 네. 70%나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완전히 중국이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에 지금 경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똑 떨어지게 중국을 지금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하니까 이번 어쨌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를 만약에 이렇게 봉쇄한다면 중국에서도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일석삼조라고 해야 되나요? 마약도 근절하고 그리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도 견제하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로요.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도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앞서 봤듯이 미국의 명분은 마약 근절, 속내는 석유, 효과는 중국 견제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런데 일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남미 국가들 그리고 평소에 미국과
이 적대시했거나 견제를 해왔던 나라들은 일제히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개입이었고 자유만세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리더십이라고 추켜 세우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국가들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 아마 마두로 대통령이 자다가 침실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얼굴을 그 위에 더 씌워서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북한,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요, 공공연스럽게도 이 베네수엘라 공습이 있던 날 아침에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했죠? 그걸 미리 알고 쏘았을까요? 글쎄요, 전문가는 어쩌다 걸려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계획 자체는 방중에 맞춰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발사 시간이 어제 아침 7시 50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 7시 50분이면 거기에 김정은이 가고 준비까지 한다면 그 전날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쏘고 나니 네. 그다음부터 이제 마두로 사건이 이제 막 보도되며 커진 거예요. 마두로는 밤에 침실에서 자다가 네. 미국에게 체포됐지만은 나는 이렇게 새벽에도 정신을 차리고 다니면서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하는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같이 보지 말아라. 라는 이제 의미가 강하게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오전에 노동신문에서도 미국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본인의 얘기로 미쳐질까 봐 신경을 썼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분석 동의하시죠? 두려워했으면서 동시에 또 안도했을 것이다라고 아,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항상 미국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과연 저렇게 힘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구나. 또 김정은으로서는 언젠가는 우리 북한 지도부가 저런 미국의 작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감을 반드시 가졌겠지만 네. 동시에 베네수엘라하고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핵입니다. 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도 과연 미국이 저런 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아하. 북한의 핵보유 법령을 보면은 만약에 북한의 지도부가 그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게 되면은 네.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는 사전에 정해진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자동 발사한다. 이런 아하.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저런 작전을 하려고 할 때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일정 부분 자동으로 발사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역시 핵이 나를 살려주고 북한을 살리는 안전장치구나 아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자다가 체포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무섭고 겁에 떨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를 지켜줄 거는 핵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언하고 나섰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이제 아닌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본인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또 한 번 알리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핵 관련 또는 미사일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정은은 좀 더 핵에 집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북한이 보면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봐라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니까 저렇게 땅까지 떼어주지 않느냐. 그다음 이라크라든가 또 이전에 리비아라든가 리비아 가다피도 핵을 하다가 미국하고 타협해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더 계속 이제 이용할 거고. 자, 일단 국제사회 문제로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친미 국가들과 반미 국가들이 입장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미국 편을 들었다가는 중국의 이 타이완 공습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되고 또 그러다가 중국 편을 들자니 또 미국이 안 그래도 미일 동맹 불만족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찍힐까 봐 눈치를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외교가 지금 완전히 아슬아슬한 미국과 중국 사이 외줄 외교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 시대가 소위 강대국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 둘 틈바구니에서 이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역사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운명의 절박함이 이 시대에 더 지금 이거 돋보이게 되고 더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보는 당연히 미국과 해야 되지만 그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중국과도 척을 지면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특히 더 그렇죠. 뭐 경제, 문화 여러 면에서 척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이 적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미 동맹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네. 한국이 완전히 중국에 붙었구나라는 생각을 워싱턴이 하지 않게끔 네. 절묘한 외교력이 정말로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던 한미 통상 협상 뭐 공과 과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하게 이끌었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한중 정상회담 원래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는데 난데없이 지금 안보 문제가 갑자기 덧붙여지면서 정말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3년 동안 훼손됐던 한중 관계를 복원한다는 데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고요. 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의존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제, 뭐 한한령의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과 중국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반도 정세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또 한일 정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그 긴밀히 움직이는 그 두 축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강대국들의 힘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얼마만큼 실용 외교를 통해서 실리를 챙겨올 수 있을지 그 첫 시험 무대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